죽음의 계곡, 데트밸레이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곳, 북미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낮은 땅입니다. 1849년 골드러시 때 이곳에 갇혀 생사를 오갔던 개척자들이 겨우 탈출하며 굿바이 데스밸리라고 외친 것에서 이 무시무시한 이름이 유래했죠.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태고의 시간이 빚어낸 지구 같지 않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총 3부에 걸쳐 이 거대한 국립공원을 샅샅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여정, 오늘은 데스밸리의 상징적인 뷰포인트들과 척박한 땅을 일구어낸 인간의 역사가 깃든 장소들을 찾아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데스밸리의 일출과 일몰 명소로 꼽히는 자브리스키 포인트입니다. 주차장에서 짧은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전망대 도착. 겹겹이 쌓인 황금색, 갈색의 구릉지대가 파도처럼 펼쳐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죠?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발톱으로 핥힌 것 같기도 하고 파도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곳은 약 500만 년 전 퍼네스 크리크 호수가 말라붙으면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호수 바닥에 쌓였던 미세한 진흙과 화산재가 오랜 시간 퇴적되고 다시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라 비바람에 깎이며 이런 배드랜즈 배드랜스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브리스키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이 이름은 19세기 말 데스밸리에서 붕사를 캐던 퍼시픽 코스트 보렉스 컴퍼니의 부사장이었던 크리스천 자브리스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는 데스밸리가 국립공원이 되기 전부터 이곳의 관광 가치를 알아보고 홍보했던 인물이죠. 자브리스키 포인트 옆으로 이동하여 이시뮬팀 캐년 비포장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브리스키 포인트의 감동을 안고 우리는 바로 근처에 있는 이시뮬팀 캐년 20 뮬팀 캐년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2.7마일 약 4.7km의 일방통행 비포장도로인데 마치 스타워즈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시뮬팀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곳곳에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1880년대 이 뜨거운 데스밸리에서 붕사 보락스라는 하얀 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엔 기차도 도로도 없었죠. 과거 10마리 로세팀의 흑백 사진 자료 화면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18마리의 노새와 2마리의 말이 끄는 거대한 마차였습니다. 이들은 무려 2천만 파운드의 붕사를 싣고 여기서부터 모하비 기차역까지 165마일 약 265km의 거친 사막길을 10일 동안이나 걸어야 했습니다. 놀라운 건 1883년부터 1889년까지 단 한 마리의 노새나 마차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설적인 운송 작전은 나중에 TV쇼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오늘날 데스밸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꼬불꼬불한 협곡 길을 운전하며 그 옛날 땀 흘리며 붕사를 날랐던 노새들의 노고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데스밸리 여행의 필수 코스, 배드워터 분지 배드워터 베이신입니다. 저기산 중턱의 하얀 글씨 보이시나요? Sea Level 해수면. 우리는 지금 저 해수면보다 무려 86m 282피트나 아래에 와 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죠. 끝없이 펼쳐진 하얀 소금 평원을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온통 하얀 세상입니다. 눈밭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전부 소금입니다. 옛날에 이곳을 지나던 측량기사의 노새가 여기 고인 물을 마시지 않으려 해서 나쁜 물, bad water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물이 증발하고 남은 소금 결정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운이 좋으면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같은 반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진만 찍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배드워터의 매력을 느끼려면 왕복 20분 이상 소금밭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선명한 육각형 소금 결정을 만날 수 있거든요. 차를 타고 북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악마의 골프 코스 표지판에 도착하였습니다. 배드워터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아주 재밌는 이름의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악마의 골프 코스, Devil's Golf Course입니다. 정말 골프장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934년 국립공원 안내 책자에 오직 악마만이 이런 곳에서 골프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힌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바닥을 보세요. 진흙과 소금이 엉겨붙어 날카롭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곳의 소금층 두께가 과거엔 300mm 정도로 알려졌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려 2,700mm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귀를 기울여 보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소금 결정이 갈라지면서 탁, 탁 하고 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절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황금빛 미로와 스타워즈, 골든 캐년 앤 가워 굴치, 데스밸리의 속살을 직접 걸어보고 싶다면 이곳만 한 곳이 없습니다. 골든 캐년입니다. 이름 그대로 협곡의 벽들이 온통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진짜 금은 아니고요. 지층의 색깔 때문입니다. 웅장한 협곡 벽면과 멀리 보이는 붉은 대성당, 카테드럴, 바위 이곳은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숨어있던 그 외계 행성의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왕복 2마일 약 3.2km 정도의 하이킹 코스인데 조금 더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가워 굴치 고월 굴치로 이어지는 루프 트레일을 추천합니다. 가워 굴치 쪽으로 넘어가며 바뀌는 풍경. 맨리 비컨의 뾰족한 본구리 조망 트레일을 걷다 보면 저 멀리 뾰족하게 솟은 본구리가 보이는데 바로 맨리 비컨입니다. 1839년 이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출했던 영웅 윌리엄 맨리의 이름을 딴 것이죠. 골든 캐년이 화려한 황금색이라면 가워 굴치는 과거 붕사 광산의 흔적과 거친 물길의 역사가 남아있는 조금 더 황량하고 거친 느낌을 줍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 홍수가 났을 때 도로가 유실되고 지형이 바뀌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메말라 있지만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이 그린 수채화, 아티스트 팔레트 앤 드라이브 일방 통행, 도로인 아티스트 드라이브를 달리는 차량 내부 샷, 롤러코스터 같은 도로입니다. 하이킹으로 땀을 좀 뺐으니 이제 에어컨 바람을 쐬며 환상적인 드라이브를 즐길 차례입니다. 아티스트 드라이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약 9마일 14km의 일방 통행 도로입니다. 길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주행 중 갑자기 나타나는 형형색색의 산비탈, 아티스트 팔레트 전망대 도착, 그리고 이 드라이브의 하이라이트, 아티스트 팔레트에 도착했습니다. 저 산을 보세요. 누가 산에다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름 그대로 화가의 팔레트 같습니다. 이 색깔들은 화산 활동으로 쌓인 퇴적물들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진 자연의 작품입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은 철분이, 초록색은 운모가, 그리고 보라색은 망간이 만들어낸 색이라고 합니다. 해질 역해 오면 그 색감이 더욱 깊어져서 정말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거인의 다리, 내추럴 브릿지 비포장도로를 달려 내추럴 브릿지 트레일 헤드 도착, 협곡을 걸어 올라가는 장면,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내추럴 브릿지입니다. 배드워터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오른쪽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주차장에서 약 0.5마일, 약 800m 정도만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거대한 아치형 돌다리 등장, 다리 아래에 서 있는 사람과 크기 비교. 나레이터, 짜잔! 협곡 사이에 거대한 돌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폭우와 급류가 바위의 약한 부분을 깎아내면서 이런 거대한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리에 금이 간 모습도 보이고 안쪽으로는 옛날에 폭포가 흘렀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다리 밑에 서면 거대한 그늘이 만들어지는데 뜨거운 데스밸리의 태양을 피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죠. 이곳에 서서 수만 년 전 물이 콸콸 흐르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연의 위대함과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브리스키 포인트의 황금빛 물결부터 해수면 아래 소금 사막, 그리고 자연이 빚어낸 천연의 예술 작품들까지. 오늘 데스밸리의 일부 여정 어떠셨나요? 삭막할 줄만 알았던 죽음의 계곡이 이렇게 다채로운 색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2부에서는 데스밸리 안에 숨겨진 사막 속의 사막, 모래 언덕과 거대한 폭발이 만든 분화구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데스밸리의 반전 매력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데스밸리,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죽음의 계곡이라니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 덥고 삭막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이 공원의 이름이 왜 이렇게 살벌하냐면요. 진짜 극적인 사연이 있어요. 때는 1849년 골드러시 때였죠.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가던 사람들이 이 계곡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이곳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잘 있거라 죽음의 계곡 이거였어요. 그게 그대로 이름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이름부터가 죽음의 계곡인데 오늘날 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곳을 찾아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 답은 바로 이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풍경. 정말 독특한 아름다움 때문이죠. 여기 보세요. 꼭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데스밸리.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극한의 땅, 데스밸리가 그냥 뭐 좀 덥고 건조한 곳,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긴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극한 그 자체인 곳입니다. 우선 기온부터 볼까요? 1913년에 여기서 지구 역사상 최고 기온이 기록됐는데 무려 섭씨 56.7도였어요. 56.7도. 와, 웬만한 사우나보다 더 뜨거운 공기가 이 거대한 계곡을 그냥 가득 메우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게다가 여긴요, 북미 대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해요. 해수면보다 무려 86m나 더 아래로 푹 꺼져 있는 거죠. 당연히 엄청나게 건조하겠죠?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평균적으로 50mm도 안 돼요. 이 땅이 얼마나 바싹 말라 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딱 감이 오죠. 이 모든 극한의 조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배드워터 분지입니다. 아주 가끔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이렇게 하얀 소금 결정만 남는 거예요. 꼭 눈 덮인 평원 같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 소금 사막 정말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땅이라고 해서 그냥 텅 비어있기만 했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이곳에서 아주 끈질긴 인간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1880년대에 여기서 아주 귀한 광물이 발견됐어요. 바로 붕사. 영어로는 보렉스라고 하죠. 이 붕사 때문에 데스밸리에 어마어마한 채굴붐이 일었고 이게 이 지역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캐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옮기느냐, 바로 운송이었죠. 보세요. 18마리 노새에 말 2마리까지, 이 20마리가 한 팀이 돼서 거대한 마차를 끌었어요. 이 마차에 붕사를 가득 싣고 가장 가까운 철도까지, 와, 무려 265km를 가야 했대요. 열흘이나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6년 동안 이 험한 길에서 마차를 단 한 대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어나른 둥사가 무려 9,000톤. 정말 인간의 끈기와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상으로의 여행. 이 극한의 땅이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풍경들을 한번 둘러볼 시간이에요. 정말이지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들이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데블스 골프 코스 악마의 골프장입니다. 이름 참 재밌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보세요. 뾰족뾰족한 소금 결정들이 마구 뒤엉켜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1934년 안내서에 오직 악마만이 여기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써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다음은 아티스트 팔레트예요. 여긴 정말 이름 그대로예요. 마치 어떤 거대한 화가가 언덕에다 물감을 확 뿌려놓은 것 같죠? 이 알록달록한 언덕들 사이를 차로 달리는 경험 정말 특별합니다. 이 색깔들 누가 페인트 칠한 게 아니에요. 전부 자연이 만든 겁니다. 바위 안에 있던 여러 금속 성분들이 공기랑 만나서 산화하면서 저마다 다른 색을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철성분은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운모는 초록색, 그리고 망가는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식이에요. 정말 자연이라는 예술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브리스키 포인트.
데스밸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죠. 이건 원래 500만 년 전에 거대한 호수 바닥이었대요. 그 호수가 마르면서 남은 퇴적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깎이고 다듬어져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꼭 거대한 황금빛 파도가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네요. 사막은 살아있다. 지금까지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혹독한 환경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이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곳의 놀라운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덥고 짜고 메마른 곳에서 도대체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 놀라운 해답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이 솔트크릭 송사리입니다. 이 친구들이 사는 물은요, 바닷물보다도 더 짜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수온이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고 또 진화해 온 거예요. 정말 데스밸리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송사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코요테, 캥거루쥐, 사막거북, 붉은 꼬리매, 수많은 동물들이 이 극한의 땅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뜨거운 낮에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시원한 밤에만 나온다거나 몸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정말 놀라운 적응력이에요. 생각해보면 데스밸리는 온통 생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옛날 개척자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부터 이 척박한 땅에 적응해낸 끈질긴 야생동물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혹독함과 생명력의 이야기를 지나고 나면 밤하늘이 또 다른 경이로움을 선물합니다. 데스밸리는요, 세계 최고의 별관측 장소 중 하나거든요. 밤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머리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평화롭고 고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계곡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 가장 혹독하고 생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어쩌면 가장 강렬한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